이 독재자하고 독재자는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가 없는 독재자하고 임기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하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면은 독재자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훨씬 유리. 왜냐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느긋하기 때문에. 그러나 임기 있는 지도자의 생각은 뭡니까? 자기 임기 중에 돌파구를 만들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든지 역사에 높은 평가를 받겠다. 이런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가 상대방하고 이렇게 거래를 할 때도 그거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벌써부터 회담을 할 때 죽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약하게 들어간다고. 약하게 들어가. 전혀 약하게 들어갈 이유가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이 조급해가지고 그 김정일하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즉시 그때부터 김정일의 포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그랜드 바게인이라는 그 거래라는 말, 흥정이라는 말이 좋지 않습니다. 이 장명을 잘못하면, 정책의 장명을 잘못하면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그 비근한 데가 대우나예요. 대우나. 대우나라는 장명이 실패를 했어요. 우선 문화라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물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우나라는 이름을 정해놓고 계속 물류에서 획기적인 효율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과학적으로 설명하니까 그 대우나를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송하는 게 배로 운송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우나를 더 추진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우나 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남한강과 낙동강 상류를 연결하는 뭡니까? 물잇기다. 물을 잇기다. 물잇기 사업이다. 또는 두 가지 물이니까 두물 잇기 사업이다. 이렇게 환경 개념에서 접근을 했더라면은 아마 이게 국민들의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랜드 바게인이란 말에서 이 흥정이란 말은 북한한테는 안 맞는 말이에요. 우선 북한하고 흥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질 건 따져야지. 흥정하면은 적당히 듣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흥정할 수 없는 게 있죠. 무슨 북한하고 절대 흥정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어요. 6.25 전쟁 범죄에 대해서 흥정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반국가 단체라는 점을 가지고 흥정할 수 없어요.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흥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는 흥정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걸 듣고 핵만 폐기하면 모든 거 다 주겠다. 핵만 폐기하면 모든 거 다 주는 왜 죽습니까? 왜? 핵을 개발한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인데 불법 행위를 안 하면 다 주겠다. 그럼 강도질 안 하면 다 주겠다. 살인범한테 네 살인 안 하면은 네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거기에는 도덕성이 없어요. 또 국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제 자만 가십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북경에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할 때 대통령 전용기 요새는 보잉 747이 아니고 보잉 777이라는 비행기인데 그걸 타고 북경 왕복을 하면서 1등석에 재벌 회장들을 전부 다 앉히고 외무장관 이하 장관들은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았거든요. 그게 기사가 나왔어요. 이 기사를 읽고 어떤 대사 출신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흥분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분 설명은 이겁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을 운영한 거다. 그런데 거기에 왜 재벌 회장들이 공짜로 타느냐. 그 다음에 재벌 회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장관이죠. 대통령과 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한테 비즈니스 클래스로 앉으라고 하고 재벌 회장들을 1등석에 앉히느냐.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요새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을 유치를 했다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물론 좋아할 일이죠. 그러면서 국격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국격의 저질로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격 높이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의 권위와 국가의 원칙을 지킬 때 국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법질서가 지켜져야 국격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법질서가 무너지고 아무리 흥청망청 잘 살아도 근데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남미 국가가 주로 그렇습니다. 법질서는 엉망인데 살기는 잘 살아요. 살기는 잘 삽니다. 맨날 뭐 축제하고 축구하고 뭐 잘 살아요. 그렇다고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국격이 높은 나라로 봅니까? 국격이 높아지려면은 안보와 법치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고 이 선 이하는 절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선을 딱 긋고 절대로 여기까지는 양보하지만 요 이상은 양보 없어라고 이게 선을 딱 그을 수 있는 대통령이나 이 공무원들이 있어야 국격이 지켜지는 거지. G20 정상회담 유치하고 대통령 정종기에 재벌 회장들을 1등석에 앉혔다고 그게 국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10분 휴식하고 3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